제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필 제가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출근하던 제 직장이었다는 겁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생생하게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결혼 7년 차, 남편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연애 3년 끝에 우리는 결혼했죠. 남편은 다정다감했고 저를 세상 누구보다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살았고 아이는 아직 없지만 둘만의 시간을 즐기며 미래를 꿈꿨어요. 저는 동네에 있는 중소규모의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직장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라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여유롭게 출근하는 게 낙이었죠. 회사 분위기도 따뜻했어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가끔 퇴근 후 치맥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바쁠 때가 있고 기분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점점 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남편은 원래 저녁이면 집에서 느긋하게 TV를 보거나 저랑 같이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주말엔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넷플릭스를 보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퇴근 후에 자꾸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남편은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스타트업이 원래 좀 빡세니까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수고했어. 오늘 좀 힘들었지? 하면서 따뜻한 밥을 차려줬죠.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린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핑계가 반복되면서 의심이 싹 텄어요. 야근이라는데 왜 전화로는 늘 회의 중이야라면서 급하게 끊는 걸까? 왜 주말에도 갑자기 친구 만난다며 나가버리는 걸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향수를 안 쓰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달콤한 꽃향기는 도대체 어디서 묻어온 걸까? 처음엔 세탁소에서 다른 옷과 섞인 건가 싶었지만 그 냄새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설마 했죠. 제 남편이 저를 배신한다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 늘 말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저는 원래 남편 핸드폰을 절대 안 보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했거든요. 결혼 초에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핸드폰은 안 보자.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그날은 그냥 뭔가에 홀린 것처럼 손이 갔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소파에 놓인 핸드폰이 자꾸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잠금하면 비밀번호는 저도 아는 거였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0614.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카톡을 열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볼까? 지난번에 갔던 그 카페 어때? 너무 보고 싶어. 심장이 쿵, 쿵, 쿵.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메시지를 하나씩 읽을수록 숨이 막혔어요. 그 여자는 남편과 꽤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같이 찍은 셀카. 남편이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줬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미소는 제가 연애 초에 보던 그 설레는 미소였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는 제 회사 동료였어요.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서 매일 같이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농담 주고받던 동료 민서였어요. 민서는 저보다 2살 어린 30대 초반의 디자이너였어요. 밝고 명랑한 성격에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저는 민서를 정말 좋아했어요.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밤늦게까지 자료 정리하고 서로 응원하며 힘든 클라이언트 미팅도 버텨냈거든요. 민서가 저한테 언니 진짜 멋져요라며 엄지척 하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심지어 민서가 힘들 때 제가 위로해 준 적도 있었어요. 민서가 연애 문제로 울면서 저에게 털어놓던 날 저는 진심으로 민서를 안아줬어요. 그런데 그 민서가 제 남편과 그런 관계였다니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민서와 남편이 어떻게 만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제 직장에서?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둘이 자주 만난 장소가 우리 회사 근처였어요. 제가 매일 출근하는 그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제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던 식당, 심지어 제가 퇴근 후 민서랑 맥주 한잔하던 바로 그 펍까지. 제가 일하는 공간, 제 일상의 모든 곳이 그들의 데이트 장소였던 거예요. 심지어 민서가 보낸 메시지 중엔 오늘 언니 저를 부르는 호칭 좀 피곤해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 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민서랑 무슨 사이야?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었죠. 하지만 곧 무슨 소리야? 민서, 내 회사 동료? 라며 시치미를 뗐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밀며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그제야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실수였어. 실수? 몇 달 동안 몰래 만나고 사진까지 찍고 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게 실수라고?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실수가 아니잖아. 언제부터야? 왜 민서야? 왜 하필 내 직장에서?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 말로는 민서와는 몇 달 전 우연히 만났다고 했어요. 제가 민서랑 같이 회사 행사 준비를 하느라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을 때 남편이 저를 데리러 회사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그때 민서가 남편과 인사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대요. 민서는 남편에게 언니 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라며 칭찬을 했고 남편은 그게 기분 좋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민서가 가끔 남편에게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안부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다고요. 남편은 외로웠다고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바빠지면서 집에서 대화가 줄어들었고 민서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외로웠다고? 그게 바람을 피울 핑계가 되나요? 그리고 민서는요?
민서는 저를 매일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으면서 어떻게 저를 배신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민서한테도 전해. 나 내일 회사에서 민서 볼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나요? 다음 날 저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민서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민서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언니, 안녕 하며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저를 보고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민서를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민서는 순간 눈이 커지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언니, 무슨 소리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민서도 더는 숨길 수 없었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도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점점 진심이 됐어요. 진심? 저는 그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민서는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배신하면서도 계속 만난 거라고요. 저는 민서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앞으로 내 앞에서 사라져. 민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밀려왔어요. 민서를 미워했지만 한편으론 민서도 저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다 아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회사에서 민서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하지만 같은 팀이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민서는 결국 2달 뒤 회사를 그만뒀어요. 남편과는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민서나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그 메시지들, 그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민서가 웃고 있는 모습, 제가 매일 다니던 직장에서 그들이 몰래 만났던 장소들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저는 직장에 나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저를 아프게 하는 곳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클라이언트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브랜드였고 팀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를 통해 그 아픔을 잊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점점 제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남편이나 민서 없이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과의 문제는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남편은 여전히 연락을 해왔어요.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말에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7년 동안 함께한 세월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과 같이 보낸 추억들 첫 데이트, 결혼식 함께 여행 갔던 제주도, 새벽까지 영화 보면서 깔깔대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아직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화가 났어요. 그 추억들을 더럽힌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남편과 민서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는 거예요. 민서는 남편에게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민서에게 너랑 같이 있으면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민서와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처음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날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어요. 민서와의 이야기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민서가 회사를 그만둔 뒤 저는 민서와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민서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니, 제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언니를 배신한 걸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요. 언니의 행복을 빌게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서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가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민서가 떠난 뒤 팀 분위기가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최대한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너무 의존했던 게 아닌가, 나 자신을 잃고 살았던 건 아닌가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어요. 지훈이라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디자이너였어요. 지훈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이었고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같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훈은 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대화할 때만큼은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지훈과 점심을 먹거나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오랜만에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뭔가 되게 단단한 사람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할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얼마나 약해졌었는지 지훈은 전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정말로 다시 단단해지고 싶었어요. 지훈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우리는 가끔 주말에 같이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새로 오픈한 카페를 찾아다녔어요. 지훈은 제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선물하면서 언니, 이거 읽으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 사소한 배려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지훈과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직장을 옮기기로 한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그 직장이 이제는 아픈 기억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다른 도시의 디자인 회사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어요. 이직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어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작. 그 모든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대됐어요.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결혼 초,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다가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의 일부였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그 아픔을 딛고 더 강해졌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새 직장은 분위기가 밝고 동료들도 따뜻해요. 지훈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는 제가 이사한 뒤에도 종종 전화해서 언니, 새 도시 어때요? 적응 잘해요? 라며 안부를 물어요. 언젠가 지훈이 이 도시로 놀러 온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같이 바다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정말 긴 여정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 배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저처럼 이혼을 결심하고 새 출발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이겨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